오늘 준비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성 데이터 기업이죠. 플래닛 랩스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왜 성장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평가받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고지사항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제공된 보고서에 근거한 분석 정보이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보고서는 플래닛 랩스가 이제 단순히 외형을 키우는 성장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고서의 논리를 따라서 총 6가지 단계를 거쳐볼 겁니다. 왜 지금이 변곡점이라고 하는지, 그 근거는 뭔지, 그리고 최종 결론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죠. 플래닛 랩스가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럼 뭘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보고서는 크게 3가지 핵심 동력을 꼽습니다. 첫째, 계약이 엄청나게 쌓여서 수주 잔고가 폭증했다는 것. 둘째, 돈 되는 고부가 가치 제품 라인업이 본격 가동됐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중심의 기술 혁신입니다. 자, 이제 이런 주장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보고서는 최신 재무 데이터가 플래닛의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바로 이 표에 그 증거가 다 담겨 있습니다. 26회계연도 3분기 매출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와서 33%나 성장했죠. 근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아래에 있는 숫자들입니다. 수주 잔고부터 RPO까지 정말 놀라운 숫자들인데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무려 216%가 올랐는데 이게 바로 수주 잔고의 전년 대비 성장률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국가들과 대규모 계약을 따내면서 앞으로 몇 년치의 먹거리를 이미 확보해놨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RPO라는 건데요. 자녀 이행 의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이건 이미 계약은 끝났지만 아직 매출로는 잡히지 않은 확정된 미래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수치가 361%나 늘었다는 건 장기 구독 계약을 통해서 미래 매출이 극도로 안정화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조정 EBITI, 그러니까 회사가 실제로 영업을 통한 얼마나 현금을 벌어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여기서 무려 4분기 연속으로 흑자리 냈습니다. 이게 바로 회사가 본격적인 수익 창출 궤도에 올라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플래닛이 속한 이 산업, 그리고 경쟁 환경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고서는 플래닛이 기존의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지구 관측 시장은요, 선명할 고화질 사진 한 장을 얻으려면 촬영 횟수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딜레라가 있었어요. 하지만 플래닛이 나타나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매일 지구 전체를 촬영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죠. 이건 단순히 사진을 파는 걸 넘어서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지하는 인텔리전스 시장을 새로 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를 보면 경쟁사들과의 차이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초고 해상도 사진의 최강자 맥사, 그리고 실시간 영상에 특화된 블랙스카이가 있죠. 그런데 플래닛은 넓은 지역을 매일 훑어보는 동시에 특정 지역은 정밀하게 찍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플래닛만이 가진 진짜 게임 체인저가 숨어 있다는 건데요. 과연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이 탄화저 위성이 가진 초분광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기술이에요. 400개가 넘는 빛의 파장을 분석해서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이건 앞으로 기후변화나 ESG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독보적인 데이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기술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플래닛의 비즈니스 모델, 그 핵심 성장 엔진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성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을까요?
보고서는 이 한 문장으로 플래닛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을 딱 요약합니다. Scan once, sell too many. 위성을 쏘아 올리는 초기 비용은 어마어마하지만 일단 데이터 수집이 시작되면 추가 비용이 거의 없이 수많은 고객에게 계속 팔 수 있는 거죠. 정말 확장성이 엄청난 모델입니다. 실제로 고객 구성을 보면 이 모델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농업이나 에너지 같은 상업 부문이 가장 크지만 최근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은 바로 국방 및 정보 부문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오히려 플래닝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되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미래를 내다볼 시간입니다. 보고서는 플래닛의 핵심 성장 전략과 함께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은 무엇인지도 함께 짚어주고 있습니다. 플래닛의 미래 전략 중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궤도 컴퓨팅입니다. 구글과의 파트너십인 프로젝트 선캐쳐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전처럼 거대한 원본 데이터를 전부 지구로 내려받는 게 아니라 똑똑한 AI가 위성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딱 정답만 골라서 보내주는 아주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리스크 측면도 한번 보죠. 최근에 경영진들이 주식을 팔았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보고서는 이걸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난 1년간 주가가 380%나 급등하면서 세금 낼 돈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사전에 계획된 매도를 한 것이지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라면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가능성, 경쟁사들의 가격 경쟁 압박, 그리고 아직 일반 회계 기준, 즉 갭 기준으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이 보고서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플래닛의 데이터가 AI나 기후규제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 경우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경쟁은 더 심해지는데 정부 예산은 깎이는 그런 외부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보고서는 바로 이 문장으로 분석을 마무리합니다. 플래닛이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를 지나 이제는 AI를 통해 그 데이터의 가치를 뽑아내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최종 목표는 바로 우주의 구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들의 야심찬 목표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주목됩니다.